그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내용 있죠. 그걸 참조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물에 없는 부분도 약간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원 가꾸기하고 관리에 대한 이제 수업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 100년 정원이라고 했을 때 100년을 간다라는 거는 그 말의 의미는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죠.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자연순환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연순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100년 정원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순환이라는 건 뭐냐면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두 번째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뭔가를 이렇게 자연에게는 하나를 우리가 주면 그 자연은 2배, 3배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우리가 자연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주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로운 무언가를 2, 3배 돌려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게 이롭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일회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단 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연에게 이롭지 않은 거를 하나 줬으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2, 3배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돌려 주겠죠. 그래서 올해는 벌써부터 여름의 날씨가 어떻죠?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점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뜨거워지는 열섬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정원을 가꾸고자 할 때 자연순환이라는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정원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번째 있는 부분이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순환이 훨씬 더 많다라는 약간 이제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연순환에서는요, 우리의 인류는 정보라든가 뭐 지식 이런 것들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지혜 있죠. 삶의 지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논리보다는 순리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깨닫고 그 순리라든가 이런 지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 자녀를 슬기롭게 키우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연순환의 의미로서의 100년 정원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텃밭 정원의 사례를,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100년 정원 중에서도 텃밭이 들어가 있는 정원, 이 텃밭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를 가꾼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요,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좀 더 풍부해지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식물, 우리를 치유해주는 식물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제 채소라는 부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정원이라는 개념하고 잘 맞아, 조화가 이루어지는,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텃밭 정원의 사례가 지금 보여지는 게 미국 백악관의 그 정원을 일부 걷어내고 여기 텃밭을 만들었죠. 미셸 오바마가요. 그래서 이 미셸 오바마가 이 텃밭 정원의 텃밭을 꾸민 이유는 미국 아이들의 비만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비만 퇴치를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번역서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원을 가꾼다라는 건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가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꾸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잔디를 많이 가꾸잖아요. 잔디를 잘 가꾸는 나라인데 이렇게 잔디를 걷어내고 또
이렇게 텃밭을 가꾸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커뮤니티 때문에 그러세요.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민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잔디를 걷어내고 난 다음에 텃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삶이 어때요? 역동적으로 즐거움도 더 많은 그런 즐거움의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도 약간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미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걸어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내 집 앞에 정원을 만드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뭐처럼 보이세요? 네, 카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원을 또 만들어 봤죠.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넓은 정원만 정원이 아니죠. 요즘에는 손바닥 정원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꾸고자 하는 그런 식물들을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걸 구애받지 않고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정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정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꾸는 식물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대한 경관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보이는 이 시설물은 뭘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네, 드럼통이죠. 드럼통을 이제 이렇게 5개, 4개, 3개, 2개, 하나 이런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빗물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저장된 빗물을 천천히 정원에 물주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100년 정원을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고 어떤 먹을 식물, 어떤 볼 식물 이런 식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의 순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텃밭 속에 있는 그런 정원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쪽에 보이면은 이거 뭐죠? 예, 벼죠. 이런 이제 동그랗게 연못처럼 꾸며서 여기에 이제 벼를 심고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기획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뭐처럼 보이세요?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아, 네, 정말 잘하시네요. 예, 제가 이거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특히 모르죠. 아이들은 마트에 가면은 당근 잎은 못 보죠. 예, 빨간 당근만 보잖아요. 당근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에 아이들의 정원, 텃밭 정원을 가꿔서 이런 이제 먹는 식물을 함께 아이들이랑 가꾼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전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과정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텃밭이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정원하면은 아이들이 정원에 간다 그러면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밟진 않죠. 뭘 밟죠? 흙을 밟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시가 우리나라 현재 도시화율은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80% 포장률이 넘어가요. 포장률 비율이 보면은 80% 넘어가요. 85% 넘어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0%죠. 부산이 98% 이렇게 돼요. 우리 시흥시도 어떻죠? 아이들이 우리 도시에 살면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많기도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많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흙 밟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100년 정원이 가꿔지고 100년 정원의 한켠에 킨더가든이라는 킨더가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유치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그 이제 정원의 엄밀한 의미의 정말 가든이라는 개념, 아이들의 정원, 킨더가든을 만들면은 아이들의 이런 그 자연 결핍, 흙을 밟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가
과잉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이제 자연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는 이런 사회병리 현상을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원 안에 킨더가든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정원 속에 텃밭이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텃밭 정원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정원을 우리 어른들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다지 정원이 잘 안 될 거예요. 아이들이 꼭 와야 돼요. 왜 아이들이 정원에 와야 되냐면은요. 아마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인의 집에 정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정원에 늘 놀러 갔는데 거인이 아이들을 못 오게 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안 오니까 그 정원이 어떻게 됐죠? 꽃도 안 피고 다 황폐해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것처럼 정원에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있죠. 그 아이들의 소리는 우리의 목소리보다는 톤도 높고 경쾌하고 굉장히 식물이 좋아하는 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오는 텃밭 정원이 되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은요, 여기 이제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보여주는데 이 아이들 여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색깔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뭐를 깨달으면은요,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이런 게 빨간 토마토 이게 원래 색은 무슨 색이었죠? 노란 파프리카도 처음에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초록이죠. 빨간 것도 초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라운 발견을 해요. 자연의 근원은 우리가 먹는 색의 근원은 초록에서 왔구나.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몰랐던 우리 결과 중심적으로 생활했던 우리의 삶을 아이로 인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원에 텃밭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확물이 어때요? 많아지죠. 수확물이 많으면은 뭐 하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누게 되죠. 그렇죠? 수확물이 생기게 되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누게 되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다 우리 지역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원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원이 있는 그 도시를 윤택하게 해줘요. 나눔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정말 또 재밌는 게 이런 이제 수확물들이 생기게 되면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부분 누군가는 그동안 숨겨놨던 본인들의 재능이 막 발휘가 돼요. 특히 이제 요리 요즘에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리하면 여자의 영역만 아니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그 요리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텃밭 정원을 통해서 많이 재능이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텃밭에 수확물이 있게 되면은요, 여기 하나의 사례인데 여기 방울토마토 보이시죠? 이제 요 방울토마토가 뭐 7월 금 8월 뭐 이때 되면은 7월 말 뭐 8월 초 이때 되면은 이제 수확 다 이제 걷어내고 가을 이제 채소를 준비할 시기인데 늦게 핀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피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텃밭 정원을 하다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그리고 절대 버릴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다 말리든 뭔가 이렇게 다시 그 모아서 재가공을 하든 다 뭔가 재탄생을 시켜서 다시 나누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끝 무렵에 있는 방울토마토인데 이 토마토만 가지고 피클 만들기 좀 그러니까 오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비트 같은 거를 같이 가져와서 이것도 다 주민분들이 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피클을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게 부엌놀이예요. 예, 이 프로그램 이름이 하나의 부엌놀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 이런 텃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놀이가 아이들만의 놀이가 아니라
우리도 삶에 있어서 활력이 되는 게 뭐예요? 뭔 재미가 있어야지 뭐 살만 다시 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텃밭이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재미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텃밭은 작물의 성장이 어때요? 속도가요.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잎을 먹는 엽채류, 과일처럼 따먹는 과채류, 이렇게 캐서 먹는, 즉 뿌리, 흙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뿌리 채소, 근채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정원에 우리가 꽃을 가꾸고 과일 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그 초본류, 화목, 관목류 이런 것들을 가꾸는 그런 재미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성장 속도가 약간 정적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천천히 뭔가 생각을 하게 하고 하지만 이 텃밭은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할 때 정적인 활동, 동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 동적인 활동 이렇게 있어야지 뭔가 변화, 삶의 변화라든가 재미가 있거든요.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초목류, 관목류 외에 채소류가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텃밭에 아이들의 정원을 가꾼 다음에 이런 이제 무슨 박사수료증 뭐 이런 거를 주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박사수료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농부 수료증 뭐 이러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토마토 박사, 뭐 감자 박사, 고추 박사. 그러면 이제 하나 토마토 박사 수료증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내가 이번에는 이제 가지 박사를 해볼 거야. 뭘 해볼 거야.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체성을 띄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박사의 가지수가 어떠겠어요? 많아지고 아이마다 그 박사는 차이가 있겠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조성이라는 정원을 조성한다라는 그 정원에 어떤 식물을 가꾸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조성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그 백년 정원의 그 설계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100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런 그 텃밭 정원을 통해서 흙을 밟고 흙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아이들한테 흙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앞에 흙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떠죠? 막 다가와요. 그리고 옆에 삽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흙만 보면은 파는 성질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흙이 있고 뭐 그러면은 이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도구를 가져와서 흙을 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흙을 보면은 흙 만지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경작 본능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우리는 흙을 일구는 민족이잖아요. 경작 본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흙을 보면은 이렇게 팔려고 하고 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가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을 주고 있죠. 저쪽에 이제 아이가 물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의 또 하나의 본능이 물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물을 보면 좋아하냐면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양수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굉장히 물하고 친하죠. 그래서 물을 주면서 아이들이 또 뭘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물 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정원을 같이 가꾸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는 1인 가족이 혹시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인 가족이 혼자. 네, 30%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대충요. 네. 그 현재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냈을 때 25%가 넘어갔습니다. 1인 가족의 비율이요. 그런 이제 1인 가족의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특히 이제 도시에서 그런 가족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1인 가족들이 뭔가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보여드리는 하나의 사례가 3년 전에 1인 가족들이 너무 외롭고 뭔가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싶은데 마땅한 그런 이제 매개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텃밭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1인 가족들이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땅이 없으니까 옥상을 빌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돌아다니는 쓸모없는 쓰레기통, 바구니, 스티로폼, 뭐 심지어 종이 박스까지 가져와서 옥상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또 하나의 그 대가족, 텃밭 가족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년정원에 대한 설계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설계를 하실 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뭐가 또 들어가야 되죠? 뭐 1인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주시고 제가 3교시 때 텃밭 정원 디자인 조별로 할 때 그런 아이디어를 그쪽에 녹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텃밭 가꾸기의 효과 중에서 정말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필요한 효과 그리고 이제 이런 백년정원이 그 시흥의 백년정원이 모델이 돼서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 그 정원 가꾸기의 정말 좋은 효과는 바로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는 식물을 키워라고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타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울증 환자 분께 식물, 그러니까 화분을 선물하면 좋은데 우리가 화분을 선물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식물 눈에 보이는 그 잎, 초록 그리고 이제 가꾸는 그런 즐거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좀 더 궁극적인 거는요. 이 식물이 뭘 기반으로 해요? 수경재배는 아니죠. 뭐 화분 선물하는데 수경재배용 화분 잘 선물 안 하잖아요. 흙이 채워진 화분에 있는 식물을 선물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식물을 가꾼다라는 건 가꾸면서 뭐를 접하는 거예요? 흙을 만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을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물을 주면서 물이 흙에 이렇게 떨어지면 흙 속에 있는 특정한 박테리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이제 특정한 박테리아가 어디를 자극해요? 네, 코를 자극하고 만지게 되면 훨씬 더 좋아요. 손끝을 자극해서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답니다. 우리 두뇌 손끝이 자극되면 자연스럽게 두뇌가 자극이 돼요. 그러면은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엔돌핀이라고도 하는 그런 호르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이 되면은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웠던 생각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약간 까칠하거나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잉 행동 장애나 혹은 그 이제 요즘에도 소아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우울증 앓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르신은 양극단에 있어요. 우리가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태어나서 장년기 거쳐서 다시 이제 노년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아이들하고 어르신은 양극단에 있고 극과 극은 또 통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보면은 아이들 마음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아이들하고 어르신하고 그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할 때 이런 식물 가꾸기를 제공해주면은 정신 건강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과잉행동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교실에 보면은 1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 2명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다른 아이들도 어려워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이제 과잉행동 장애 아이들을 텃밭에 가도록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텃밭 이제 정원을 가꾸게 되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4가지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오감이 활성화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이 씨를 뿌리고 우리가 꽃 같은 경우는 씨 뿌리는 즐거움이 있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이 이렇게 싹이 나면은 이게 무슨 싹일까? 그렇게 이제 관찰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꽃이 피면은 몽울이 졌을 때, 활짝 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씨가 다시 맺혔을 때 그런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오감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데 상호 관계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늘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그 식물들을 가꾸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이 식물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집에 있다가도 그 식물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 때문에 또 가시게 돼요. 가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막 힘들고 뭐하지만 가면은 또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결국에는 그 식물이 내가 그 식물을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내 몸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이런 이제 상태를 보면서 이제 책임감이 또 느껴지게 되고 자부심도 또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정원 가꾸기 할 때 최고의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아, 담배 피는 건 아니에요. 네, 담배 피는 건 네.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가끔은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꽁초를 모아 놓으세요. 그 담배꽁초가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판단할 때 이거 무조건 안 좋다, 이거 무조건 좋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텃밭에서 금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집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막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 거는 왜 안 되냐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저 집 거, 우리 집 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나는 못해, 내 손은 잘 안 자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기능적인 거라기보다도 정성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최고의 가드너 있잖아요. 최고의 가드너를 그린 핑거라고 한대요. 그린은 초록이고 핑거는 손가락이죠. 그러니까는 초록손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뭐를 많이 했어요, 손으로. 내가 초록으로 물들려면요, 식물은 그만큼 내가 많이 터치를 해야 되겠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3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원을 가꾸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백년 정원이라는 우리 도시에 정원이라는 거가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와서 무엇보다도 내 몸이 어떻게 돼요? 힐링이 되시는 거죠. 건강화되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제가 자꾸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들도 여기 오게 되면은 그런 이제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어른 만나면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야지 하는데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 정원에 와서 아이들이 현장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주 하게 되면은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우리가 안정이 되면 아까 제가 수확물이 많아지면 나누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안정이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져요. 예. 경직돼 있는 도시의 생활에서 정말 마음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정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업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여기 조경 계획도를 잠깐 주셔서 봤어요. 이거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죠? 네. 여기 제가 잠깐 봤는데요. 여기는 정말 다른 도시는 이런 장소가 없어서 정말 못해요. 너무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의 이제 텃밭 분양을 해도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구자를 한 4평 정도 되는 텃밭을 200구자 분양하는데요. 5초 만에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하나의 도시에 살면서 흙이라는 걸 접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넓은 그런 정원을 조성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근데 시흥시는 굉장히 혜택받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는 가꿀 수 있는 구획을 굉장히 잘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자갈 밟기라는 걸 제가 좀 전에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요. 이제 자갈 밟기 할 때 그 옆에다가 우리가 아주 좋은 그 맨발로 우리가 산에 가면 뭐 하죠? 산에 가면은 가끔은 맨발로 이렇게 걷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몸은 전기를 띠죠. 감전되잖아요. 전기를 띠는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약한 전기를 띠고 있어요. 우리 몸이요. 약간 네 일반적으로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측정해 보면은 약간의 거의 다 양전자를 띠고 있고요. 우리가 열 받는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화나면 뭐라 그러죠? 열 받는다 그러죠. 열 뭐예요? 플러스예요. 점점점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흙을 밟게 되면 흙은 뭐예요? 음이죠.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게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이온, 공기청정기, 음이온 식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선호하잖아요. 왜 음이온 선호해요? 네, 그 음이온 식물 근처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화돼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다 보면은 아주 저절로 이제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요. 철학자가 되고 그런 원리가 있었구나. 이게 좀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고 막 굉장히 논리에 많이 만연화됐는데 또 자연은 뭐예요? 논리가 아니라 섭리죠. 우리 이제 도시에 살면 논리인데 자연은 섭리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원을 가꾸게 되면 자연을 접하게 되면 뭐가 돼요? 순리에 맞춰서 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정원이라는 개념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아주 좋은 그런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정원 가꾸기 효과에 있어서요. 그 우리가 정원에다가 이제 사과나무 심고 싶죠. 네. 정원에다가 녹차도 좀 예, 수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정원에 이제 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심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한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녹차하면은 어디가 유명했죠? 녹차밭? 보성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와요? 고성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과 하면은 대구의 사과가 유명했었죠. 예. 그 대구는 이제 분지고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아주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의 사과가 어디요? 포천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좀 있으면은 우리 이제 아래쪽에서는 안 나고 어디에서 나겠어요? 사과가 북쪽에서 예, 북쪽에 이제 평양 사과가 유명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이슈가 남북 대화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념적인 정치적인 개념으로서의 남북 통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로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의 먹거리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우리는 열대 뭐 과일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원 가꾸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갖게 되고 내가 좀 더 환경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시게 되세요. 이걸 하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탄소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10분 거리에 걸어서 10분이니까 어때요? 자동차로 10분이 아니라 걸어서 10분이니까 어마어마한 탄소 절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정원을 가꾸시다 보면은 정원에 이 영양분을 줘야 돼요. 우리 하루에 3번 밥 먹죠. 이 식물들도 1년에 1번, 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혹은 자라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3번, 뭐 이런 식으로 양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분이 필요할 때 그 양분을 매번 사다가 쓸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양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좋은 양분. 커피 있죠. 커피도 굉장히 좋고 음식물 쓰레기도 좋은 재료가 되고 낙엽도 좋은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모아서 뭐를 만들죠? 퇴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뭐 만들어 보자.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뭔가 해보자. 정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요즘에 인터넷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물어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또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해보면은 이게 제대로 될까 뭐 아닐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해보시는데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개 이제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아예 이거는 뭐 실험 정원 이런 개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실험 정원으로 하면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실험 정원에서 실험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식물에 필요한 요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황 필요해요. 황. 식물에 황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유황오리 먹잖아요. 우리 몸에도 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황을 우리는 직접 황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오리의 유황을 먹여서 우리가 유황오리를 먹잖아요. 우리 몸하고 흙의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흙으로 돌아가죠.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흙에 묻히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구성 성분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칼슘, 몰리브덴, 붕소,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미량 요소로 필요해요. 얘네들이 다량 있게 되면 중금속화되지만 미량 요소는 필요해요. 그래서 시흥시는 정원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네, 도시화도 이루어져 있고 주변에 이제 그런 녹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요. 이런 이제 다량 요소하고 미량 요소가 식물에는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또 정원 가꾸기에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흙 속에 있는 그런 미생물의 역할이 뭔지를 좀 알면 정원 가꾸기의 기본은 흙 가꾸기라는 걸 또 깨닫게 되세요. 그 정원이 잘 가꿔지게 되려면은 제가 중요한 게 정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소리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흙이에요. 흙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정원 속 미생물의 역할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채소를 심을 수 있는 흙하고 그 다음에 화훼류하고 관목류를 심을 수 있는 흙은 달라야 돼요. 그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이제 산 속에 있는 그 낙엽이 썩어서 돼 있는 부엽토 있잖아요. 까만 흙. 너무너무 좋죠. 그 이제 산에 많이 있는 그 흙속, 산 속에 있는 흙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진균류들이 많아요. 균류들이 많아요. 그 균류들이 많은 세균류보다 균류들이 좀 더 우세한 흙에 초목류, 관목류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부엽토 같은 경우 거기에 많이 넣어주고 그래서 낙엽으로 만든 퇴비는 그쪽에다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채소류 있죠. 채소류는 성장이 어때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채소류는 산성 토양보다는 중성에서 약 알칼리 이런 쪽에서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러면 이 채소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세균류가 좀 더 우세해야 돼요. 진균류보다는 세균류가. 좀 아이러니하죠. 세균하면 우리가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균류가 땅속에 흙 속에서 땅속에 있는 뭔가 유기물을 먹잖아요. 그럼 분비물을 배출하죠. 그때 나오는 분비물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세균류가 좀 더 진균류보다는 세균류가 우세했을 때 그 흙의 토양 이런 이제 pH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중성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가꾸는 흙하고 화목류, 관목류를 가꾸는 흙에 이런 세균 우세냐, 진균 우세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흙 채소 가꾸려고 산에 있는 흙 가져와 갖고 상자에 스티로폼에다 넣고 채소 가꾸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산의 흙 좋다라고. 근데 잘 안 자라죠. 산의 흙 가져다가 채소 가꾸면 잘 안 자라요. 그 이유가 바로 산에는 진균류가 많아요. 진균류가 먹고 배출한 거는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채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산의 흙일지라도 그 흙에다가 퇴비를 좀 많이 계속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세균류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는 채소류가 잘 가꿔져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균류라고 하면 균사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균사체 하면은 곰팡이류 있죠. 포자로 번식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원을 가꾸고 이제 정원을 구획을 하잖아요. 구획을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뭐 관목류를 한다. 여기는 이제 1년생 화초를 한다. 여기는 채소 정원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특히 채소 정원 할 때는 채소 정원에 맞는 그런 이제 흙이라든가 복토하실 때 그리고 퇴비 넣어줄 때 좀 차이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키운 그 흙을요, 나무 심는 거는 상관없나요? 그렇죠. 네, 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텃밭 정원 가꾸기 이제 포인트가 적절한 장소, 적절한 환경에서 가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알맞은 시기에 길러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나눠드린 요 한눈에 보는 텃밭 농사 전략 보면 지금이 어떤 시기죠? 6월, 예, 망종을 6월 5일이 망종이었죠. 망종이 지난 즈음이에요. 뭐를 할 수 있죠?
네, 지금은 뭐를 바로 직접 파종을 할 수 있는 직파 시기는 지났고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구마 줄기는 지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주콩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직접 이제 심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두 가지 것들을 좀 하시면 그래도 텃밭을 가꾸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좋은 모종으로 길러야 돼요. 뭐 우리가 보통 흔히 농사의 반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농사의 기본은 흙이고 농사의 반은 좋은 모종을 골라야 돼요. 종자 좋은 모종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물과 그런 영양분 비료를 좋다라고 무조건 이것저것 우리는 과하게 많이 주죠. 과하게 많이 주지 말아야 돼요. 과하게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전문 용어로 염류가 집적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토양 속에 너무 과량의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많으면 오히려 더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종류만 계속 심지 않고 이제 병충해 대책 상품을 활용하고요. 이런 이제 텃밭 가꾸기 이제 포인트를 활용을 하면 이게 텃밭하고 정원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가꾸는 기본 원리는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원 이제 디자인 할 때요. 이제 식사를 하시고 디자인 하실 텐데 디자인할 때 몇 가지 이제 알아두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이라고 했을 때는 지속 가능성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서 호주에서 시작된 퍼머컬처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혹시 퍼머컬처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퍼머라는 거는 영구적인이고 컬처라는 건 문화예요. 이제 이 100년 정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우리 도시에 있는 생활 문화로서의 정원 가꾸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요 퍼머컬처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는 정원이 문화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좀 더 그러니까 획일화된 형태로 뭐 네모 뭐 이런 게 아니라 반을 나눠서 이렇게 동그랗게 또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원 그러니까 토양 나대지 이런 상태에서는 뭐 흙을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한쪽 편에는 우리가 휠체어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정원에. 그렇죠? 10분 걸어서 10분 거리면은 휠체어 타고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여기는 약간 낮지만 여기를 좀 높이는 거 있잖아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물주기를 하고 가꿀 수 있는 이제 그런 키높이 정원 이런 개념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네이버에 퍼머컬처 이렇게 또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는 낮고 점점 높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과거에 해우소가 뭐예요? 화장실이죠. 2년 전에 영국 정원 그런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가셔서 대상을 받은 금상 대상 하여튼 1등상을 받으신 분이 출품한 정원이 해우소 가는 길이었어요. 그 해우소 가는 길이 결국에 해우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여기서 볼일 보는 거고 위에 별로 가는 길에 지붕이 없어요. 여기만 이제 지붕이 있고 여기 다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볼일 보니까 바깥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담이 굉장히 이렇게 돌담으로 그렇게 해놨고 주변에 정원을 꽃들 나무를 이렇게 갖고 놓은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이제
뭐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뭐 틀을 짜고 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정말 머리를 좀 말랑말랑하게 뭐든지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만약에 우리 백년정원이 그렇게 가꿔진다라고 하면 정말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훨씬 더 어때요? 볼거리도 많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도 뭐 요쪽 요 부분 가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다른 실험 정원이 있고, 여기에는 아이들의 정원이 있고, 여기는 뭔가 이제 그 허브 정원이 있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차를 먹을 수 있는 이러는 티 가드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우리가 텃밭, 가드닝 뭐 이렇게 해서 다르게 보는데 늘 하나예요. 우리는요.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에 채소를 기르는 정원 체원, 정원 체원.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 정원에 가서 힐링이 되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휴원이라는 걸 실휴자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원, 체원, 휴원 이렇게 세 가지 좀 영역으로 구분을 해봤고요. 쉴 수 있는 공간,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렇게 정원, 체원, 휴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해보면 좋고요. 여기에 보면 얘 뭐죠? 얘네들이요? 네, 세 마리 보이죠? 네, 세 마리, 네 마리. 그렇죠. 예, 닭이죠. 우리 그 정원에요. 정원에 새 기르면 좋겠죠. 새도 찾아오면 좋을 것 같고. 닭을 좀 기르면요. 자연스러운 자가탭이 만들기 좋고요. 예, 그리고 이 닭장이 있게 되면은 달걀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아해요. 볼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암탉 10마리에 수탉 1마리 뭐 이런 비율, 9마리 수탉 1마리에 암탉 9마리 이런 비율이 적당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정란을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도시 주변이라서 이렇게 닭 울음소리가 뭐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요, 수탉 말고 암탉만 키우면 그래도 이거 유정란은 아니지만 무정란은 생산이 됩니다. 그 조류가 위해조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옥상에다가 배추 한 2평을 심어놨었는데 병아리 한번 갖다 놨어요. 아침만 되면 배추 다 뜯어먹는 거야. 이게 아주 바로 해결했습니다. 네. 뚫고 나와가지고. 네, 뚫고 나와. 네. 귀엽잖아요. 네. 세사슬로다 갖다 묶어놔요. 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렇게 다양한 그 에피소드도 있고 해결 방법, 쇠사슬까지 나오는 게 우리 이제 커뮤니티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원을 꾸밀 때 이렇게 그 식물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까지도 같이 연계하면은 더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정원 디자인할 때 순환 디자인을 반드시 고려하시고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참 어렵죠. 그리고 이 좀 종량제에 대해서 어렵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구한테 그만큼 가부화를 주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라든가, 커피 찌꺼기에는 뭐가 많아요? 커피는 콩이잖아요. 질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커피 가루를 그대로 흙에다가 넣어주면 작물이 못 자라요. 이 산성화돼 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커피 퇴비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완숙을 시켜야 돼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넣어줘야지
제대로 된 퇴비의 효과를 발휘하고요. 커피 퇴비가 중금속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커피 찌꺼기 굉장히 많이들 배출이 되잖아요. 카페도 늘어나고 우리 가정에서도 커피 갈아서 드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커피 찌꺼기하고 음식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면 좋고 먹다 남은 거는 좀 물로 씻어야 돼요. 염분기가 많으니까는요. 물로 씻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하고, 예. 그다음에 낙엽 혹은 주변에 이제 뭐 쌀겨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통기한 지난 뭐 누가 한약 뭐 이런 홍삼 뭐 이런 거 보내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 먹는다 그럼 버리지 마시고요. 퇴비 만들 때 물 대신 넣어주면 수분 조절도 되고 거기에 양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들 다 과거에는 한쪽 켠에다가 다 퇴비장이 있어서 한쪽 켠에 다 뿌려주고 그거를 발효시킨 다음에 밭에 다시 넣어주는 늘 우리는 순환구조에서 살았었어요. 100년 정원이 만들어지면 이런 이제 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해보면 좋고요. 냄새가 날 것 같죠. 우리가 맡기 어려운 역겨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정원 안에서 하면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냄새가 안 나고 이렇게 좀 1m 높이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발효열도 더 많이 나고 발효 기간도 더 잘 단축되고 발효도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퇴비 정원, 실험 정원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좋고요. 빗물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드럼통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식수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죠. 근데 우리가 먹을 식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무 심어서 항아리에다가 이런 볏짚을 활용을 해서 빗물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정원에다가 주면 또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 디자인 할 때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디자인인데요. 채소 정원 하실 때 그 편말을 이번에 이제 어떤 작물을 심는다라고 하면은 편말을 해놓으시고 기록을 하셔야 되세요. 이걸 이제 보통 농사 짓는 분들은 연작장애라고 해요. 한 장소에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심으면 왜 이런 피해가 오냐면요. 이 채소들을 좋아하는 벌레들하고 이런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해가 오고 충해가 오잖아요. 근데 병해하고 충해 얘네들의 특성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 가지를 심었다. 계속 내년 봄에 또 가지. 그 내년 봄에 또 가지. 그러면요. 처음에 가지를 심었을 때 이 가지를 먹기 위해서 달려든 이런 세균이라든가 충해들이 거기에 이제 번성을 해요. 그리고 땅 속에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를 심으면 어때요? 얘네들이 또 내 먹잇거리가 있으니까 또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심었던 곳에는 이제 다른 과를 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지를 심었던 곳에는 다른 걸 심어주세요. 그래서 고추를 심었다. 또 안 돼요. 왜 그러면 같은 과예요. 같은 과인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이게 네 가지가 같은 과예요. 네. 네, 고추, 토마토, 가지, 감자. 감자가 같은 과예요. 네. 얘네들이 같은 과인데 이게 같은 과인 걸 알아두면 병충해 예방이나 얘네 같은 과라는 건 뭐예요? 특성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특성이 비슷하니까 같은 과를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렇게 기르는 거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가 어딘지를 또 생각하면 훨씬 더 수월해요. 고추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네,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뜨거워야 되고 고산지대니까 물에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특히 이제 장마 기간에 고추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돌려줘야죠. 같은 과 여기에 가지 심었으면 그 이듬해 고추 심으면 안 되고 콩을 심는다거나 콩가루 심는거나 덕과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과를 다르게 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 심는 그 시기가 1년에 주기로 해서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봄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있고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감자 심은 터에다가 고구마를 심을 확률이 많거든요. 털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면 다른 과니까 괜찮죠. 네, 그거는 감자, 네, 과가 다르다고. 네, 네. 가지야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감자요. 고구마는 다른 과예요. 네. 네. 다른 거를 심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실제 그 정원을 가꾸게 되면 실제적인 교육이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디자인 하실 때 공영식물을 같이 해주세요. 공영식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같이 옆에 심어주면 서로 상생 효과가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토마토 옆에 바지를 같이 심어주시면은 이 토마토의 병충해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네. 토마토 옆에 바질이요. 바질. 허브예요. 허브. 네. 바질은 요리에 쓰이죠. 그 바질로 그 요즘에 채소들을 많이 수확하면은 소스 만들어 먹잖아요. 이런 마트에서 파는 소스도 다양하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맛이 없습니다. 즉석에서 만든 소스가 정말 맛있는데요. 백년정원 가꾸시면서 소스를 한번 누군가가 개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질 가지고 바질 소스를 만들었는데 올리브유, 바질, 그 다음에 호두를 또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마산 피자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토마토, 방울토마토에 이렇게 얹어서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브류는 요리에도 쓰이니까 이제 같이 키우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화 있죠. 이런 금년화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조경 형태로도 많이 심으시니까는요. 이 금년화는 방충 효과가 좀 뛰어난 식물이고 요 금년화 꽃잎은 우리가 비빔밥해서 비빔밥 할 때 넣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메리골드는 어떤 거에나 다 어떤 채소에나 다 좋아요. 이런 방충 효과가 좋고요. 배추 옆에 메리골드 심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모마일 우리 차에서 먹잖아요. 카모마일 허브 정원 만드실 때 이제 카모마일 심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밭의 의사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에 있는 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해 준다라고 합니다. 세이지 같은 경우는 배추 잎납이 잘 날아오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로즈마리 향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뭐 양배추, 당근, 뭐 콩류 같이 이제 섞어 심으면 또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파하고 옆에 이제 우리가 텃밭을 하면 옆에 쪽파 같은 거 많이 심으셨잖아요. 그게 방충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강한 냄새 때문에 병균을 좀 죽이고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체원 디자인 하실 때 그 기능형으로 좀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 이제 이쪽 정원은 이제 같이 모이실 거니까 나는 어떤 체원을 하겠다, 나는 어떤 정원을 하겠다, 나는 어떤 휴원을 꾸몄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내실 때 체원일지라도 이렇게 좀 기능형 체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능형 체원을 하시는 분하고 뭐 허브 정원을 하시는 분하고 또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킨더가든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의 정원을 하면은 골고루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한테는요. 특히 아이들은 땅콩 엄청 좋아하죠. 그 흙 속에서 이렇게 캤을 때 뭔가 드러나는 그런 즐거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땅콩. 그리고 이제 감자도 요즘에는 보라 감자가 나와 있어요. 보라 당근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다양한 이제 같은 당근이라도 종류를 다르게 해서 심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원 디자인 하실 때 작물의 분류라는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온성 채소하고 저온성 채소가 있는데 고온성 채소는 이제 주로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저온성은 이제 이른 봄이라든가 가을 이런 쪽이겠죠. 그걸 이제 계절별로 분류해 놓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채소고요. 요거는 프린트에 다 있죠. 그래서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수분 요구도에 따른 분류에서요. 여기에서 다습을 좋아하는 채소 있죠. 연근하고 미나리는 꼭 심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정원을 꾸미실 때 우리가 정원에 나가면요. 여름에 특히 주변에 물기가 있는 곳하고 물기가 없는 거하고 온도 차이가 4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우리의 시흥시의 대표적인 게 연이잖아요. 작은 그런 이제 연꽃, 수련 이런 것도 해놓으시고 아이들 이제 토란 이런 거 잘 입이 넓잖아요. 이런 토란도 좀 같이 심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뭐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이제 바로 정원 조성하면은 봄, 여름은 지났으니까 가을부터 뭔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을부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꽃은 국화가 제일 괜찮겠죠. 이제 국화로 하나의 국화 동아리 형태로 가을에 해보시고 그다음에 텃밭 정원을 만드시면은 이제 쉽게 일단은 우리 상추라든가 배추, 무, 시금치 뭐 이런 종류로 갓, 뭐 쪽파 이런 종류로 하셔가지고 하나의 이제 김장 페스티벌 형태로 올해는 지내고 내년 봄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 디자인 하실 때요.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프린트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첨가했냐면은요. 우수가 2월이에요. 2월 달에 이제 우수에 텃밭 농사의 첫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록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꿀 때 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원을 가꾸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언제 나왔고 내가 나와서 정원에게 해준 일은 뭐고 그때의 느낌은 뭐고 그게 굉장히 하나의 커다란 스토리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칩에는 고구마를 심어 싹을 낸다라고 그랬는데요. 이때 목련하고 개나리가 피어요. 텃밭 농사도 하지만 이때 이 시기에 무슨 꽃이 피는지를 알아두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는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하겠죠. 목련, 개나리가 피고요. 고구 때는요. 4월이죠. 4월 고구 때는 산철쭉 유채꽃이 펴요. 그러니까 4월에 뭐 노란 유채꽃밭을 보고 싶다. 그러면 4월에 유채꽃이 피는 걸 보기 위해서 미리 이제 계획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5월 입하 이때는 이제 그 아카시아 꽃이 피죠. 아카시아요. 수수꽃다리라고 불렀던 거죠. 랄라. 그다음에 이제 그 6월에는요. 6월에 볼 수 있는 거는요. 장미꽃이 핍니다. 장미요. 그다음에는 소소에는 무궁화꽃이 피어요. 근데 무궁화꽃은 진딧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세요.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이 끼잖아요. 네네. 이유는 뭐예요? 진딧물이 좋아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뭔가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피겠죠.
네. 원인은 간단해요. 먹기 좋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추 8월이죠. 네. 이때는 코스모스가 피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코스모스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9월에는 쌀이꽃이 핀대요. 쌀이꽃 보셨나요? 네, 이쁘더라고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화원에서 살 수 있는 뭐 구근류, 뭐 히아신스니 여러 가지 구근류도 이렇게 해보시고 장미 덩굴도 해보시고 뭐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뭐 보기 드문 이런 쌀이꽃 같은 경우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에 국화꽃을 따서 차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 국화는 올해부터 바로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화 이제 삽목하는 법도 이제 쉽게 그거는 하실 수 있으니까 삽목하면서 겨울을 지내고 계속 그게 이제 동아리로 커뮤니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화 그 삽목한 그 모종을 가꾸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책 정원이라고 해서요. 아이들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걸어서 10분 거리의 정원, 걸어서 10분 거리의 도서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어서 이 정원 도서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옛날 어릴 때 그 제깍콩나무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작두콩을 이렇게 심어보는 거예요. 이 작두콩이 이렇게 꽃도 예쁘고요. 타고 올라오는 게 정말 멋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정원이 아닌 학교에서 만약에 심는다 그러면은 그린 커튼 이런 이제 건물 앞에다가 화분 형태로 이 작두콩을 심으면 그린 커튼의 개념으로 참 좋습니다. 멋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헐월 간다라는 그림책을 보면 여기에 그 우렁이가 나와요. 논에 우렁이가 있는 게요. 우렁이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종 그 별을 심어갖고 아이들이랑 레인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버려지는 호일심을 활용을 해서 이쑤시개만 꽂으면은 안에다가 쌀을 넣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고 또 한쪽으로 기울이고 하면은 정말 비가 내리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레인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이들하고 그림책 정원으로 해볼 수 있고요. 토마토를 키우게 되면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으라는 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에는 시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의외로 아이들의 책이 그림책을 보면은 이 텃밭하고 관련되어 있는 책, 정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박에는 시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100개요? 네. 100년 정원이니까 100개.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가장 많이 호박씨가 어디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1번, 2번, 3번이요. 2번. 제가 왜 이런 퀴즈를 내는지 이렇게 네. 1번, 2번, 3번. 네. 똑같다. 네. 가운데 네. 이 친구요? 네. 왜 1번은 안 하네요? 가장 큰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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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다 영양분이 그 시쪽으로 안 가고 호박 그 몸으로 다 갔을 것 같아요. 호박씨가 적을 것 같아요. 네, 호박씨가 적을 것 같다고요. 네. 답은 이 친구가 가장 많았어요. 작은 친구가. 왜 그러냐면 작아서 씨가 많은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요, 요 줄이죠. 줄 따라서 씨가 생긴대요. 그럼 보면은 가장 촘촘한 얘는 별로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얘잖아요. 촘촘하니까. 얘가 가장 많고 두 번째 많은 건 얘죠. 세 번째가 요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림책의 아이들의 그림책이 의외로 보면은 이 아이들의 그림책 이 그림책은 또 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죠. 누가 그랬어요? 어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책이 우리가 훨씬 더 되게 쉽게 접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해보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좋은 매개물이 돼요. 이 책은요. 인성이라는 부분도 함께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원에 오게 되면 인성은 정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 교실에서 제일 키가 작아요. 볼품이 없어요. 이 호박처럼. 그래서 이렇게 교실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같이 아이들이 안 놀아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가 또 집은 것도 다른 애들이 큰 거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 남은 거 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호박에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이걸 하는데 다 스스로 파보게 해요. 잘라서 손으로 직접 그 호박씨를 만지게 해요. 아이들이 호박씨 만진 경험이 요즘 아이들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 씨를 파내면서 그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거 씨를 골라내려면 그거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미끈미끈한 거를 다 차분히 앉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인내심도 길러지게 되는 거죠. 예. 인성은 인내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내고 난 다음에 씨가 그럼 많이 나오죠. 그럼 그걸 셀 때 어떻게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죠? 빨리 세는 방법을 생각해내잖아요. 빨리 세는 방법은 어떻게 세요? 10개씩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0개씩 이렇게 모둠을 해서 우리 팀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부분까지 또 연계가 돼요. 이런 이제 그림책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이들하고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이 백년 정원의 그야말로 주인이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가꾸실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정원에 오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책 정원에 그 버려지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요, 좀 나무들하고 스티로폼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요. 누구 목공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무 버려지는 나무 같은 경우로 이렇게 아이들이랑 꾸미기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정원 있잖아요. 그 집 안에서도의 어떤 자그마한 그런 정원을 백년 정원, 집 안에 손바닥 백년 정원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 백년 정원을 집 안으로 집 근처에도 들여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한다라고 하면요. 이런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들 보면요. 특히 오이꽃 하나 예를 들게요. 오이꽃이 꽃잎이 몇 개일까요? 꽃잎이요. 네, 5개죠. 그렇죠? 오이꽃은 꽃잎이 5개인데요. 대부분의 꽃들이 5장이에요. 물론 6장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이제 꽃잎들이 5장인 걸 보고 수학으로 말하면 그 도형으로 말하면 몇 각형이에요? 오니까 오각형이잖아요. 그 오각형은 생명의 오 하면 생명의 수라고 해요. 왜 오를 생명의 수라고 하냐면 오각형 이렇게 보면은 대각선끼리 있잖아요. 대각선끼리 이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별이 만들어져요. 별 안에가 또 가운데가 또 오각형이에요. 그 별 안에 있는 가운데 오각형을 또 대각선이면 또 별 만들어지고 또 오각형. 오각형 안에 무수히 많은 오각형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생명의 도형, 생명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꽃들이 오각형을 닮은 이유는 꽃잎이 5장이고 오각형을 닮은 이유는 생명의 수 5를 닮은 이유는 꽃의 기능이 뭐예요? 결국에는요. 뭐를 생산하는 거예요? 씨앗인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 씨앗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다음에 정원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운 그런 정원에서 씨앗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또 그 다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년 정원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절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백년 정원의 이제 첫 씨앗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각형의 그 의미를 살려서 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백년 정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도시 시흥